월수금은 수학, 화목은 영어 이런 식으로 보내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학 입시에서는 영어 비중이 수학에 비하면 아주 많이 낮습니다. 거의 한국사 같은 느낌으로 비중이 잘못된 과목 비중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열심히 공부하고도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그래도 한국 대학 입시에서는 영어 공부만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거의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이 영상을 제작을 할 거고 영어 수학 학원을 섞어서 보내셨던 학부모님들한테는 분명히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 일단 서울대 정시 기준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울대 정시 기준을 볼 때 이제 보통 학부모님들이 우리 애는 아직 서울대 갈 정도는 아니라고 이제 생각하셔서 아예 생각을 안 하시고 그 밑에 있는 학교들만 생각하시는데 일단은 서울대가 어떤 입시 기준을 만들면 다른 학교들이 따라할 가능성이 이제 되게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이 만약에 어떤 인재들을 뽑는 기준을 만약에 바꿨다고 하면 그 비슷한 부류의 2등, 3등 기업들도 이 비슷한 인재들을 뽑으려는 그 형태를 이제 바꿀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울대가 어떤 식으로 이제 학생들을 뽑느냐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지 우리 애가 서울대 갈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서울대 기준 한번 볼게요. 이제 정시 기준입니다. 이제 정시 기준을 보면 이제 수능은 이제 100%로 이제 2배수로 뽑는다고 했고, 그 다음에 1단계 성적은 80, 그 다음에 이제 교과 평가 해가지고 20 이렇게 해놨는데, 이 교과 평가가 무슨 20%가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이제 크게 변별력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거고,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붙고 떨어지는 그 1점 차, 2점 차이 때문에 떨어지는 분들한테는 이것도 되게 중요하시긴 하겠지만, 일단은 지금 저희가 이 부분까지는 이제 다루지는 않고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건 영어가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지 또 그로 인해서 다른 공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좀 무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수능부터 이제 볼게요. 국어가 100, 수학은 120, 이제 사회, 과학, 직업, 탐구는 이제 8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성적표에 기재된 표준 점수에다가 1.2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이 표준 점수라는 거는 이제 뭔지 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다 100점 맞았다 하는 이제 그 원점수 기준이 아니고 이제 표준 점수에다가 1.2를 곱한다는 건데 이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이 목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를 과목 공부를 밸런스 있게 밸런스를 좀 조절해 가면서 할 건지에 대한 이제 목표니까 이제 아주 정확한 수치들은 조금 제거하고 좀 말씀드릴게요. 2023년 시행 6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표준 점수라는 걸 잠깐 보시면 이제 미적분 기준으로 만약에 다 맞았다고 하면 이제 151점을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151점에서 이제 미적분이 이제 4점씩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한 문제당 보통 4점이니까 4점씩 이제 계속 깎인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100점 기준으로 어쩔 때는 4점 깎이고 어쩔 때는 3점 깎이고 어쩔 때는 4점 깎이고 또 다시 3점 깎이고 이러니까 이제 요걸 이제 평균치를 내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원점수 4점당 대강 이제 3.4점 정도 깎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제 상위권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여기에다가 1.2를 곱하라는 얘기니까 이제 1.2를 곱하면 이제 4.08점. 그렇게 대충 4점 정도 깎인다. 그러니까 원점수 기준으로 4점 깎이면 대강 4점 정도 깎이겠다라는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서울대 기준으로. 그러면은 이제 수학 한 문제 틀리면은 4점 감점 된다는 거 이제 저희가 이제 확실히 확인을 한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영어를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영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은 감점이 없고 2등급부터 아래와 같이 차등 감점함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걸 비교하는 거는 그냥 감각적으로 느끼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어떤 특정한 숫자가 맞았냐 틀렸냐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충 4점 정도로 생각을 했을 때 영어 영역이 4점 정도 감점이 되려면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4등급까지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4등급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는 1등급이 90점, 2등급이 80점, 3등급이 70점, 4등급은 60점 이상이니까 영어 40점 감점이랑 수학 한 문제 틀려서 4점 감점된 거랑 서울대는 동일하게 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게 4등급도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그럼 이제 4등급이 어느 정도냐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제 2022년 누적이랑 2024년까지 누적을 한번 보시면 2020년부터 그러니까 1등급은 이제 4.7%에서부터 쭉 내려오는데 4등급을 받은 학생이 한 66% 정도 내외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가 그렇다는 건 뭐냐면은 수능을 다 같이 봤는데 3분의 2 정도, 3분의 2가 이제 66.666 정도 되니까 3분의 2, 그러니까 저 3명 중에 2명이 받는 점수가 4등급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애는 3명 중에 2명도 안 돼 이렇게 또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서울대 기준이에요. 서울대 기준. 서울대 기준으로 지금 전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학교의 정시 기준이 영어를
전국에서 3분의 2 정도까지만 보겠다는 얘기는 냉정하게 놓고 얘기해서 한국사 수준으로 이건 안 보겠다는 수준으로 저희가 이해하는 게 이제 맞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4등급까지라는 게 이제 수학이 한 문제라는 거는 이걸 또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수학이 만약에 100점이고 이제 문제가 30문제라고 치면 뭐 그중에 이제 어려운 문제가 또 있겠죠. 쉬운 문제는 어느 정도 맞히시니까. 그래서 뭐 이제 뭐 20문제라고 줄일 수도 있고 뭐 15문제 맞추려고 학원 다닐 수도 있는데 영어 학원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수학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문제 더 맞추려고 딱 한 문제 더 맞추려고 월수금을 배치했다던가 혹은 화목을 배치하신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80점 또는 60점 이제 자기 기본 점수가 뭐 40점일 수도 있고 30점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수학 학원을 다니는 이유가 60점 더 맞으려고 40점 더 맞으려고 가는데 내가 기본적으로 60점 맞는다고 쳐도 수학 학원은 40점 더 맞으려고 다니는 거고 영어 학원은 내가 만약에 4등급 정도 나온다고 치면 4점 정도 더 맞으려고 가는 거고 만약에 이제 그것도 안 나온다 그러면은 뭐 2점 더 올리려고 3점 더 올리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는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정확한 기준은 학생의 개별 성적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지금 상담하는 그런 학부모님들의 이제 10명 중에 한 7, 8분 정도는 아직도 영어랑 그 수학이 상당히 비슷한 기준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기준이 동등하다는 건 아니고 그냥 수학이 좀 더 중요하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영어는 이제 4등급 기준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서울대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라는 게 이제 전국으로 봤을 때 이제 4% 안에 드는 1등급 정도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40%, 50%, 심지어 60% 정도까지 깎여도 한 문제 정도 수준이라는 거는 이제 영어는 이제 크게 다루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이제 주장을 이제 펼치고 싶은 거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하시는 게 그럼 서울대가 그런 거지 다른 학교는 좀 영어가 중요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말씀을 보통들 하시기 때문에 이제 연대도 그냥 대충 볼게요. 대충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이제 자연계로 이제 넘어가서 수학을 이제 300점 만점으로 보겠다는 얘기니까 대충 4점짜리 하나 틀리면 이것도 그냥 감각적으로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냥 뭐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영상이 훨씬 더 길어지니까 이제 수학이고 자연 계열인데 300점 만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대충 4점짜리 하나 틀렸다고 생각하면은 100점 만점이 아니고 300점 만점으로 봤으니까 비중을 그냥 3배에 튕겨서 보시면 이제 12점 정도 감점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영어에서 반영 점수를 보면은 12점 감점이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기 3등급 보시면은 이제 12.5점이 감점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4등급 기준으로 봤지만 이제 연대 같은 경우에는 대충 한 3등급 정도 느낌이 아닌가 이제 생각해 보실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럼 연대는 이제 서울대보다는 영어를 좀 더 중요하게 본다 정도까지는 해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수학 한 문제랑 영어 3등급 정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인데 고려대도 이제 대충 보시는 거예요. 그냥 수학이라는 게 이제 자연계 기준으로 이제 240점으로 되어 있으니까 4점짜리 하나 틀렸다고 생각을 하면은 4 곱하기 2.4 하면 이제 9.6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등급으로 따졌을 때는 이제 4등급이었을 때 이제 9점 감점되는 상태니까 9.6점. 그러면 대충 4등급 정도 기준으로 본다. 그러니까 서울대랑 고대는 좀 비슷하게 보고 연대는 조금 더 영어를 이제 높게 쳐준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학교들도 이제 기준을 보시면은 이제 숫자가 좀 많아서 좀 복잡하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다 계산을 해보시면 거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숫자들도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이제 학교로 들어가셔가지고 좀 분석을 해보시면은 이제 별 차이가 없다는 거는 좀 확인이 되실 거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처음 듣는 분들한테는 조금 충격적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상황이 언제부터 발생한 거냐면은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절대평가로 영어가 바뀐 다음에 그 다음부터 계속 이게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2018년 2월에 변별력이 사라진 수능 영어 4등급도 서울대 합격이라는 이런 기사가 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학생을 뽑을지가 그 학교, 대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합격이 됐다라는 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대학교 사이트로 들어가시면은 정시 어떻게 뽑겠다라는 게 이 기준이 이미 나와 있었어요. 그럼 그 기준에 맞춰서 공부를 해가지고 영어는 4등급을 맞추더라도 이제 수학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1등급 위로 올려놓는 그런 전략을 취하셨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다 지나고 나서 합격자 발표 났을 때 그때 이제 2018년에 4등급도 서울대 합격된 게 기사화 될 정도였다. 근데 더 신기한 거는 2019년에 같은 기사가 또 나옵니다. 이게 다른 데인데도 불구하고 수학이요 영어 4등급도 스카이 합격 올 정시 이변 속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등급이 영어 4등급이 서울대에 합격한다는 게 이제 신기했다는 게 2년 연속 만들어진 기사였고, 그 다음에 3년째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안 나왔어요. 아무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왔을 때 이제 가만히 보시면 이게 이제 2019년 기사, 이제 심지어 5년 전 기사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입학 예정인 올해 대학 입학 예정인 재수생 임모 씨는 이렇게 시작했는데, 대입 성공 비결이 여기 보시면 영어에 투자하는 시간을 대폭 줄인 대신 국어와 수학, 사회 탐구에 집중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4년 전, 5년 전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게 기사화돼 있었던 거고, 이제 그거를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른다 안다의 차이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 무조건 영어 학원 그만두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상황에 맞춰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래도 수시에서 영어가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신단 말이죠. 그 다음 질문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저한테 이제 물어봐 주시는 게 아니고, 영어가 이제 정말 이제 수시에서는 똑같은 100점처럼 보이니까 수학도 100점 만점으로 보고 영어도 100점 만점으로 보니까 영어도 이제 수시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시랑 정시에 대해서 조금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 추측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일단 보시면 이제 정원 내로 봤을 때 이제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이제 의대 계열로 봤을 때 이제 의예과가 지금 정시로 39명을 뽑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시로는 이제 50명 뽑는다고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당연히 여기 이제 기회 균형, 특별 전형 이런 거 그냥 이렇게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일단 다 빼고,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원이 한 명 많냐 적냐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시랑 수시가 있는데 정시랑 수시 인원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는다 이런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이제 한 반에 어떤 학생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한 과입니다. 한 과. 그러니까 한 과라는 거는 한 대학교의 한 과. 근데 거기에 이제 이제 100여 명 넘게 이제 모여 있을 텐데, 이제 그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은 영어가 4등급밖에 안 나오고, 여기서 이제 의예권에 4등급 나오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이게 어떤 학생이 이제 서울대에 다니는데 영어가 4등급 나오고 이제 수학은 1등급이에요. 어떤 학생은 영어가 4등급이고 수학이 1등급이에요. 그러면 그게 동일한 상태에서 이제 학생이 앉아 있다고 생각하면은, 같은 수업을 했을 때 어떤 학생은 영어는 되게 잘 알아듣지만 수학은 되게 못 알아듣는 상태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과연 한 반에 모이겠냐는 게 이제 제 질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짧게 설명드리면은, 한 대학교에서 한 과에, 한 대학교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과에 인재상이 2개가 될 수 있냐 이런 질문이에요. 인재상이 2개. 그러니까 지금 정시를 보시면 분명히 수학을 엄청나게 깊게 파고들고 영어는 약간 버린 느낌인데, 그러면 만약에 수시는 수학은 조금 버려도 영어는 조금 잘하는 상태로 이제 만드는 그 2가지 인재상이 한 학교에 한 과에 들어오겠냐는 거예요. 어떤 과는 100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40명, 50명 앉아있는 이 한 학기에 들어와 있는 이 1학년 학생들의 어떤 모임이 한쪽은 수학을 되게 잘하고 한쪽은 되게 영어를 잘해서 이 다양성을 추구하는 게 이 과의 목표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조금 힘들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거는 제 의견이니까 이제 걸러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보실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수시는 과연 기준이 있냐? 그러니까 기준이 있다는 거는 이제 제가 동의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공개를 안 해준다는 게 이게 좀 제가 불만이 있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시 같은 경우에는 970점이고 나는 이제 969점이다 하면, 정시 100%인 그런 학교에서의 합격이라는 거는 1점이라도 더 높은 애가 합격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수시라는 거는 기준을 공개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왜 붙었는지 알 수가 없고, 제가 왜 붙었는지, 내가 왜 떨어졌는지 이게 지금 공개되어 있는 게 없다고 지금 보여지는데, 그 공개를 또 안 하실 거고. 이제 여기 기사를 보시면 이제 2019년 4월 30일인데 영어 3.3등급이 합격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서울대조차도,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 서울대조차도 지금 수시와 관련된 왜 이 학생이 합격하고 불합격했는지를 공개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9명이 공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일반고 3.3등급들도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00명 넘게 뽑는 국가의 세금으로 만든 서울대에서 수시의 기준, 그러니까 얘는 왜 붙었고 왜 떨어졌는지를 안 알려줘요. 근데 그 중에서 9명 정도를 뽑았는데 영어가 1등급이 아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영어 수학 1등급인 친구들을 다 모아서 서울대에 입학시켜도 충분히 가능한 서울대가 영어를 3.3등급인 애를 합격시켰다는 그것만으로도 영어의 비중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시와 크게 다를 가능성은 사실 좀 낮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시랑 수시랑 비중이 조금은 차이 날 수는 있겠죠. 정말 조금 차이 날 수도 있겠지만 3.3등급이 서울대 합격했다는 거는 영어의 비중을 수학이랑 좀 비슷하게, 그 똑같은 100점처럼 절대 보지 않았을 거고, 보통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수학도 중요하지만 영어도 중요하다, 영어도 중요하다라는 그 주장을 만약에 펼치신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제 개인 의견은 영어는 지금 현재 중요하지 않게 대학 입시가 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3.3등급을 굳이 서울대가 뽑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기준이라는 거죠. 기준. 영어 1등급, 수학 1등급인 애들을 그냥 뽑아도 서울대는 가능한데 굳이 3.3등급인 애를 뽑아야 될 정도로 서울대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가는 그런 대학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3등급이 들어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어의 기준이라는 게 과연 들어가 있기나 하냐 이거예요. 물론 당연히 이제 아예 안 들어가 있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흔히 얘기하는 수학학원을 주 3일 다니고 영어학원을 주 2회 다닌다든지, 아니면 영어학원을 주 3회 다니고 수학학원을 주 2회 다닌다든지 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계속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 기준은 그러니까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영어랑 수학과 관련된 어떤 정보가 부족하신 분들을 위한 그냥 그런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 영상 보고 나는 영어학원 끊어야 되겠네, 나는 이제 수학학원만 다녀야 되겠네,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면은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상황들이 또 있냐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학생이 이제 전체 등급으로 봤을 때는 이제 4등급밖에 안 나온 거야. 근데 이제 그 학생이 이제 고려대에 입학을 했어요. 수시로 고려대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학생의 이제 성적의 분포를 보면은 수학은 3년 동안에 완전 정교 등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10등 밖으로 밀려나지 않고 뭐 1, 2, 3등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이제 수학 내신이었고, 그 학교가 그리고 이제 그렇게 쉬운 학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교 1등 하기가 쉬운 학교가 아니었고, 그다음에 이제 영어 4등급이나 또는 그 이하, 그다음에 이제 국어 3등급 이상 정도를 이제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저는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 학생이 정시로 돌렸다고 생각했을 때, 수시 기준은 지금 공개됐다고 보기 힘드니까, 기준이 공개됐다 보기 힘들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뭐는 몇 퍼센트 들어오고 뭐는 몇 퍼센트 들어오고 이런 거는 이제 공개됐지만, 내 학생이 어떤 점수를 받았고 어떤 특정한 점수를 받았고 그 점수를 가지고 어떤 학생에 비해서는 우리가 밀렸다, 그러니까 평가 기준과 관련된 그 합격 불합격을 가르는 거에 대한 정보가 지금 수시는 공개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학생이, 이렇게 되어 있는 학생이 만약에 재수하면은 서울대 갈 가능성이 있냐라고 보면은 저는 이제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 1등급을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보고, 이 정도면은 수시에서 그 학교에서 전교에서 1, 2, 3등 왔다 갔다 할 정도면은 그냥 수학을 봐도 이제 모의고사는 이제 1등급 선에서 이제 한 문제 정도 더 맞출 수 있는 이제 수준이 무조건 돼 있을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에 이제 2등급에서 3등급 정도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기출 문제집 좀 풀면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쓰면은 당연히 2등급 이상은 나올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탐구 같은 거 이제 정리해가지고 이제 킬러 문항 빼고 1등급 정도 나오는 수준, 그 다음에 이제 영어는 이미 이 친구가 못하는 편이니까 이제 4, 5등급 정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추가해서 한 4등급 정도까지만 이제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1년 만약에 재수한다고 치면은 이제 서울대 갈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다라고 정시 기준으로는 이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수시로 고려대에 입학을 한다는 게 이제 제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수시랑 정시가 다르니까 이 학생이 영어를 던졌기 때문에 이제 좋은 대학교 갈 가능성이 되게 낮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정시로 전환하는 순간 서울대 갈 기준으로 이제 바뀌니까, 정시 기준으로 그냥 순식간에 바꿀 수 있으니까 이 학생을 입학사정관분들도 당연히 알 거라는 거죠. 이 학생 그냥 가만히 놔뒀다가는 서울대한테 뺏기겠네 라는 생각을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은 고대든 연대든 가져가려고 할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 뭐 연대는 좀 아무래도 좀 아닐 수도 있죠. 아까도 보셨지만 영어 기준을 좀 높게 봤기 때문에 연대는 좀 아닐 수도 있지만, 뭐 고대나 그 이하인 어떤
학교에 만약에 지원했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이거 이 학생 가만 놔두면 서울대 가겠네라는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인재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이제 데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이 수학만 팠는데 어떻게 이제 그 정도 대학교에 갔냐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겉으로만 보고 이제 내신이 4등급밖에 안 나왔는데 어떻게 고대를 합격해? 야, 우리 학교에서는 내신 4등급도 고려대에 합격할 수 있다. 뭐 전체적인 이제 틀을 보면은, 정시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사실 그런 개념을 좀 이제 이해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제 진짜 이제 어느 정도 돼야, 어느 정도 성적이 돼야 서울대 입학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진학사라는 이제 사이트고, 이제 진학사라는 사이트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제 생각에는 가장 데이터들이 많이 모여 있는 무료 사이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당연히 이제 유료로 이제 더 많은 재료를 갖고 있는 뭐 입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제 그런 거를 좀 떠나서 우리가 이제 정시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그분들은 이제 수시 기준을 더 많이 갖고 계실 거고, 이제 정시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자료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 안에서 또 무료로 또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제 그냥 5월 학력 평가 기준으로 적어도 뭐 9월이나 6월을 봐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것도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이 상위 퍼센트만 이제 볼 거니까,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정확한 입시 상담이나 컨설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영상 자체가. 그러니까 영어랑 수학과의 어떤 비중 차이, 그다음에 수학의 비중 차이,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발전하시면 이제 국어랑 탐구를 어느 정도 공부하셔야 되는 이 밸런스를 학생에 맞게 좀 맞춰주시라는 이제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수학이 미적분인데 이제 100분위로 96%예요. 그러니까 4% 이내로 들어가면은 96%보다 이 숫자가 더 높으면 1등급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96.55%라는 거는 이제 1등급 컷에 이제 겨우 걸린 수준이에요. 이 수준을 보시면은. 자, 그다음에 이제 국어를 보시면은, 이제 국어는 이제 2등급 정도 되게 이제 세팅을 해놨고, 그다음에 이제 영어는 이제 4등급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다음에 여기 탐구도 보시면은 지구과학이랑 이제 생명과학 이렇게 이제 만들어놨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그냥 이제 4%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문제 더 틀려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적당히 그냥 한 문제씩, 얘는 두 문제 틀려놓은 거고, 얘는 지금 한 문제 틀려놔가지고 얘는 상위 98%, 얘는 상위 97%.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 문제 더 틀리면 96% 밑으로 떨어지니까 1등급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다 맞춘 그런 1등급이 아니고, 그러니까 1등급 컷에 그냥 걸려있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두 문제 틀리고 한 문제 틀리고, 그럼 다시 보시면 지금 영어는 분명히 제가 지금 이제 4등급으로 걸어놨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미적분 선택한 다음에 이제 4등급 컷에 걸린 거고, 그 다음에 국어는 한 2등급 정도 수준,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를 합격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그럼 서울대 과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소신이라고 돼 있고 모험이라고 돼 있고 소신이라고 돼 있는 건데, 이제 모험은 이제 합격할 가능성이 좀 많이 낮고 소신은 가능성이 좀 있다.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제 미적분을 이제 한 문제만 더 맞춘 거예요. 이제 앞에 보시면 여기 76점이었는데 여기 이제 80점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점수는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해주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97.88로 바뀐 거예요. 여기는 96.55였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한 1.5% 내외에 되는 학생들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간 거예요. 수학만. 다른 점수 지금 안 건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서울대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과들이 이제 적정 수준으로 좀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 한 문제의 위력이라는 게 이제 요 정도라는 거죠. 이제 그 수준에서 이제 하나 더 올라가는 게 이제 서울대에 떨어질 뻔한 퍼센트를 이제 적정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과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서울대 기준을 살짝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여기서 수학이랑 영어랑 이제 바꾸면 어떻게 되냐라는 걸 이제 보시면은, 이제 수학을 이제 4등급으로 바꿨어요. 그다음 영어 1등급으로 바꿔놓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수학을 이제 보시면은 이제 4등급이라는 거는 이제 60%에서 77%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68%라는 거는 이제 4등급 사이에 그냥 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 해놓고서 이제 보시면은 이 빨간색 선이 이제 합격권에 들어온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이제 뭐 파란색, 빨간색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제 빨간색 같은 경우는 정시가 이제 진짜 수능 보면 좀 점수가 좀 떨어지니까 이제 선을 조금 낮춰놨는데, 그냥 요 테두리 안에 어느 정도 내 점수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이 막대 그래프가 이 다 있는 학교에는 좀 입학할 가능성이 좀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은, 뭐 서울시립대 힘들고 중앙대 힘들고 이화여대 힘들고 경희대 조금 힘든데 이제 끝에 걸려 있는 어떤 과가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홍익대, 뭐 서울여대, 뭐 동국대, 뭐 숙명여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제 나와 있는 그런 정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학 1등급의 영어 4등급이랑 영어 1등급의 수학 4등급은 이제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은 수학 1등급이 쉽냐라는 이런 이제 또 질문을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일단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어 1등급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제 2024년까지 보시면은 이제 2024년에 1등급이 이제 4.7%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4.7%밖에 안 나왔다는 거는 이제 수학도 4%까지가 1등급이고 지금 영어도 1등급을 받으려면 이제 4% 정도. 그럼 당연히 6% 나온 적도 있고 12% 나온 적도 있고 7% 나온 적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4% 정도까지 나와야 1등급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 이제 오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떨어뜨릴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영어 이제 1등급까지는 안 맞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진짜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이 점점 발생을 하면서 이 영어를 좀 내려놔가지고 이제 같은 수준으로 영어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4% 정도밖에 1등급이 안 나왔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수치만 봤을 때 영어 1등급은 그러면 쉽냐라고 이제 말씀을 만약에 물어보신다고 하면 저는 이제 그것은 어렵다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1등급도 어려워요. 수학 1등급도 어렵고. 근데 이제 수학 1등급은 가치를 높게 쳐주고 영어 1등급은 가치를 높게 쳐주지 않는다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둘 다 어려울 수 있다. 누군가한테는 이제 그런 거죠. 뭐 당연히 이제 영어가 쉬우신 분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수학 1등급이 쉽냐라는 얘기는 영어 1등급도 어렵다라는 얘기로 이제 어느 정도 좀 해석이 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랑 수학을 어디에다가 더 공부를 할지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지 거기에 대한 거가 이제 당연히 수학이 정말 많이 돼 있으면 사실 영어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정시라는 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하면 이제 좋냐라는 건 여기서부터는 제 완전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당연히 이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낼 때는 여러 가지 이제 공부법들이나 여러 가지 합격 수기 같은 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냥 제 개인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왜냐면 제가 거기에 대한 정보를 지금 이 영상에다가 담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수학 1등급 컷까지 만들어 놓고서는 한 문제 더 추가하는 정도의 실력까지 그냥 한 번에 다 몰입해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정시라는 거는 굳이 과목을 섞을 필요가 없습니다. 과목을 섞으면 교차 학습을 하는 거고 과목을 안 섞으면은 몰입 학습을 하는 건데 몰입 학습이 교차 학습보다는 학습 능력에 있어서는 더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가 교차 학습에 비해서 훨씬 더 최근에는 더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나오고 있다고 봐요. 지금은. 그러면 우리가 몰입학습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몰입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제 한 과목을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좋은 대학교에 가려면 일단은 수학을 1등급 컷까지는 올려놔야 되고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1등급 컷에서 이제 한 문제 더 맞추냐 못 맞추냐의 차이는 이제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요까지를 이제 저는 이제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면 이제 국어 2등급에서 1등급 컷 사이 정도 그러니까 1등급 위로 올라가실 수도 있지만 2등급에서 1등급 컷 사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구과학 1등급에다가 이제 화학 1등급 컷에서 이제 한 문제 더 맞추는 정도. 그러니까 수학이 괜찮고 그 다음에 국어가 2등급 정도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연산에서 별로 이렇게 두려움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국어에서 2등급에서 1등급 컷까지는 왔다는 얘기는 시간 안에 문제를 다 읽을 정도는 된다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지구과학으로 이제 암기 과목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화학으로 이제 계산하는 거를 이제 하나 해놓는 거죠. 이제 연산을 해서 이제 하나 해놓는 거. 그러면은 이제 화학 같은 경우에 화학 원이나 물리 원 같은 거를 집어넣어야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이 좀 더 열리니까 이거는 이제 입학 관련 그러니까 입학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자료 좀 보시면은 이제 화학 원이나 이제 물리 원을 선택을 했어야 이제 과들을 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넓어진다는 걸 좀 아실 수 있을 거고 이제 그래서 이제 굳이 이제 하나를 더 넣으면서 이제 킬러 문항 그러니까 연산과 관련된 거 하나 더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이제 암기 하나는 이제 연산 같은 걸로 이제 이렇게 집어넣고 나서 여기서 이제 승부를 다 낼 수 있을 정도로 일단은 완벽하게 해놓고 완벽하게 해놓는다는 거는 이제 그 위로 올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점수가 이제 꾸준히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전체 복습을 이제 이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점수가 완성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영어를 70점까지만 그러니까 내가 모의고사를 보는 거예요. 그럼 듣기평가에서 보통 이제 한 개나 두 개 정도 틀릴 정도 실력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그럼 뒤에서 70점 나올 정도까지. 그러니까 영어라는 걸 이제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은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어차피 오지선다니까
그러니까 찍으면 20점부터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빵점 시작하는 게 아니고 20점부터 시작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20점에서 70점 맞을 정도까지만 이제 확실하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확실하다는 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30점을 일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을 본 다음에 얘가 만약에 60점 맞았다. 그러면은 10점만 더 맞을 정도까지만 고난이도 문제들 다 빼고 쉽다고 생각하는 문제들만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모의고사를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실력으로 70점 맞을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나머지 30점에서 5분의 1 정도를 찍어서 맞출 수 있으니까 6점 정도는 확률적으로 이제 찍어서 맞출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얘는 이제 3등급에서 4등급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실력은 이제 완성된다고 보는 거죠. 딱 영어를 거기까지만 이제 만들어 주시는 게 지금 입시에서는 가장 효율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이것도 개인 의견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한국사는 3등급까지는 이제 감점이 없으니까 이제 3등급까지 이제 만드는 것까지만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도 이제 3등급이랑 이제 영어 70점이라는 건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은 공부한 거를 그냥 압축시켜가지고 내가 쉬는 시간에 그걸 이제 복습을 해놓으면 그래도 70점까지는 그래도 한국사 3등급 정도까지는 이제 나올 수 있게 하는 그 어떤 자료들을 압축해 놓는 거에 대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료 정리를 한다라는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이제 공부해가지고 내가 1년 뒤에 써먹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내가 그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내가 뭐 A4지로 한 2장 정도만 확실하게 보면은 내가 이제 3등급까지는 받을 수 있다. 내가 뭐 영어 70점까지는 받을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를 정리해 놓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채널의 목표 자체가 이런 기준으로 이제 계속 내려가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지금 현재 이 상황에 지금 놓이지 않고 지금 수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도 만약에 이제 내가 정시와 비교하고 싶으면 내가 수시 점수가 잘 안 나와가지고 정시와 비교하고 싶으면 이제 정시는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한번 구경해 볼 수는 있다는 거죠. 계속 정시와 관련돼서 지금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학원 자체도 저는 아예 고등 수시 학생이 신입생으로 들어오는 거를 아예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정시로만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런 형태의 공부 방식이 궁금하시다 하시면 이제 구독을 해주셔서 이제 영상이 올라오시는 걸 이제 가끔 확인해 주시면 되고, 이 영상을 이제 볼 때 이제 보면 이제 정시랑 그다음에 공부법이랑 이게 멘탈 관련된 이 세 가지 영상 위주로 이제 계속 올라올 건데, 이 멘탈 관련된 부분이 이제 생각보다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시라는 거는 중간중간에 어떤 과정을 모의고사로 확인하기에는 너무 좀 위험한 경향이 있어요. 그냥 내가 만약에 수학을 다 정리하는데 3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하면은 3개월 동안은 모의고사를 안 보시는 게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안 보시는 걸. 왜냐면은 그걸 보는 것 자체가 그냥 멘탈을 흔들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잘 봐도 흔들리고 못 봐도 흔들리거든요. 그 다음에 공부법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서 공부법과 관련된 거를 좀 영상을 좀 모아서 정리를 좀 해서 올려드릴 거고, 정시와 관련된 이제 학습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시를 정말 이제 넘어가시는 이제 그런 분들이 보통 이제 패배감이나 아니면은 좀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공부법을 아무리 알려줘도 한 일주일 해보고 안 된다는 결론을 되게 빨리 내세요. 그러니까 3일 정도 해보고 이거 안 되네? 그럼 다시 영상 봐요. 공부법 영상 다른 거 보고 이거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해? 그럼 이렇게 해봐야지. 한 일주일 해보고 또 안 되면 안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 영상으로는 여러분들의 점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분들이 댓글을 다실 수는 있겠죠. 공부법 영상을 올리면 이분 때문에 잘 됐다고 댓글을 올릴 수는 있지만,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학원을 다니기만 하면은 이제 어떻게든지 간에 이제 계속 앉혀서 점수를 올라가게 만드는 거를 이제 추구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저는 그 중간에 코칭 과정이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정보만으로도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구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아무리 정보는 많아도 내가 아는 거는 되게 많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는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다 하시면, 그러면 이제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괜찮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은 인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딱 7분만 받는 형태로만 진행되고 있어요. 뭘 공부해야 될지는 어느 정도는 지식을 갖고 있지만 내가 집에서 혼자 하기 조금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공부 방식은 이 영상 밑에 있는 링크 하단에서 이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정시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정시를 할 생각을 고민하시고 있다고 하시면은, 그러면 이제 구독하셔가지고 영상들 올라오시는 걸 좀 참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의견이 있다고 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다음 영상 좀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